부자 되는 방법 1. 500년의 부조지 사무엘 클레이슨 지음. 세기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경제 경영 편 첫 번째. 고대 점토 석판에서 발견된 500년의 부.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빠르게 즉시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담긴 5000년 전 유물. 이 책은 왜 이토록 중요한가? 경제적 자립을 얻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즉시 적용되는 놀라운 5000년의 지혜, 그리고 부를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 먼저 자료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1924년 10월 21일자 편지로 영국 노팅엄 대학교 알루미니 네트워크 자료입니다. 점토 출토에 참여한 교수 사이의 실제 편지의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친애하는 프랭클린 콜드웰 교수님께. 메소포타미아 힐라, 영국 과학탐험대 프랭클린 콜드웰 교수님 귀하. 바빌론 유적지에서 발굴된 5개의 점토판이 교수님의 편지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매료된 상태로 고대 언어를 번역하는데 온 힘을 쏟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장 답장을 드리고 싶었지만 번역을 마치고 내용을 함께 보내드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중략. 교수님도 연구실에 있는 저희 교수들만큼이나 석판에 담긴 이야기에 놀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나 희미하고 아득하게 먼 과거에서 온 이 모험 이야기들의 말입니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중략. 그들이 겪는 문제가 5000년이나 지난 지금의 우리들이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사실 모든 자기 개발서와 경제, 경영 총서를 읽는다고 해서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부정과 불법을 통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는 쓰레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덧붙여 부자들 중에는 운이 좋아서라는 말이 그리 어색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에 필요한 준비와 그 열쇠를 배우기 위한 책입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생각은 지혜를 넘지 못합니다. 이 책에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성공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를 모두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책 5000년의 두 서문 중에서 이어진 1925년 11월 7일자 두 번째 편지 내용의 일부를 옮겨보고자 합니다. 저 또한 공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힐라, 영국 과학탐사대 프랭클린 콜드웰 교수님 귀하.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바빌론 유적지 발굴을 지속하시다 낙타상인 다바시르의 흔적을 만나게 되면 안부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1년 반 전 교수님께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몇몇의 동료가 이 점토판에 새겨진 지혜를 그대로 실현해보기로 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부부는 당시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눈치채셨을 수 있지만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저희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숨겨오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저를 대학에서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고 늘 두려움에 떨면서 여러 해 동안 몹시 힘들게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집주인에게 진 빚 때문에 조금 더 싼 집으로 이사를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중략. 먼저 모든 부채의 목록을 만들었으며 빚을 진 모두에게 그 목록을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이 목록에 있는 부채를 갚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달 수입의 20%를 떼어가 부채 금액에 비례해 갚아가는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중략. 편지에 모두 쓰기에는 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놓음으로써 저희에게 여분의 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돈을 믿을 수 있는 곳에 매월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기쁨이고 힘을 내게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중략. 이제 교수님께서는 낙타상인이 우리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었는지 아셨을 테지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십시오. 그는 이 말을 남기기 위해 점토판에 성실히 글을 새겨놓았고 그 전어는 5000년 후에 그가 살았던 바빌론에서 발견되어 후세의 저 같은 사람들을 공경해서 구해주고 있다는 것을요. 엘프레드 H. 싱루즈베리. 고고학과. 바빌론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저는 고대 바빌론이 마치 현재 대한민국과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만 산악 지형이 많은 대한민국과 달리 바빌론은 비옥한 땅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바빌론은 과거이지만 대한민국은 미래라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바빌론처럼 매혹적인 도시는 없었다. 바빌론이라는 이름은 영광과 장엄한 광경을 떠오르게 한다. 그곳은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 흔히 바빌론을 경치 좋은 산과 천연자원이 넘치는 곳으로 상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것과 다르다.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 평평하고 메마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는 산림도 광산도 없고 집을 지을 돌조차 없었다. 더욱이 자연스레 생겨난 무역로조차 없었고 강수량도 부족해 작물을 키우기 어려웠다. 바빌론은 풍족하고 모든 게 갖춰진 상태가 아닌 환경은 척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인간의 노력 상징하는 도시다. 바빌론의 모든 것은 인간이 개발한 것이다. 그 모든 부는 사람이 이룬 것이다. 바빌론이 가진 것은 비옥한 땅과 유프라테스 강뿐이었다. 이곳의 토목기사들은 댐과 운하를 만들어 강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다. 이렇게 강물을 끌어들여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였다. 이 일은 인류 최초이자 최대의 토목공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들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풍부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바빌론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대부분 그들이 가진 부를 노린 적들을 막아내는 방어전이었다. 바빌론의 왕들은 그들의 우월성이나 자만을 나타내기 위한 정복을 택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진취적인 사고, 정의로운 사회의 일원이 가질 교훈을 지키는 데에 매진했다. 이어 저자가 남긴 당부의 말 내용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26년부터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책 읽기에서 인생을 바꾼 가르침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즉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달 혹은 1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누릴 부를 원합니다. 따라서 너무 정신없이 바쁘거나 신경 쓸 일이 많을 때 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대충 읽거나 순서를 벗어나 읽으면 큰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읽은 후에는 자신이 쓰고 있는 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바빌론에서 발견된 점토판의 가르침에 근거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극화해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의 일부 내용을 옮겨볼까 합니다. 바빌론의 마차 제조업자 반시르와 그의 친구이자 음악가인 콧비는 부가 가득한 바빌론에서 가난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빌론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된 아르카드에게 가서 그 비결을 물어보기로 합니다. 친구를 만난 아르카드는 그들과 다름없던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말해줍니다. 비록 사무소에서 필경사로 일하고 있던 아르카드는 어느 날 대금업자 알가미시에게 점토판을 주문받으며 인연을 맺게 됩니다. 아르카드는 알가미시에게 어려운 약속을 지키는 대가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돈이란 나를 위해 일하는 노예라네. 그 노예가 벌어들이는 돈은 노예의 자식으로 그 역시 나의 소유가 되지. 하지만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모든 돈을 누군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걸세. 자네는 옷 만드는 사람에게 번 돈을 주지 않았나? 감자와 향신료를 파는 음식 가게 주인에게도 줬겠지.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돈을 줬을 거야. 아내에게 주려고 말이야. 이렇게 모은 돈을 누군가에게 계속 줘버리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거야. 자네는 바보네. 자신을 제외한 모두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 말일세. 이렇게 되면 누가 돈의 노예인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즉 노예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자손들이 함께 돈을 벌게 해야 하네. 이것을 실천하면 자네가 원하는 그 부를 얻게 되는 걸세. 이 말을 이해하면 내가 주기로 한 동화 두잎에 수천 배를 지불한 셈이지. 자, 그렇다면 노예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그건 자네가 버는 돈의 일부를 모으면 되네. 그 일부의 규모는 버는 돈의 10분의 1이야. 자네가 번 돈의 10분의 1을 계속 모으면 10년 후에는 얼마나 가질 수 있겠나? 그 노예를 일하게 하지 않고 땅속에만 묻어놔도 지금 자네가 벌고 있는 1년만큼의 돈이 생기지 않겠나? 어떤 것을 사든 자네가 번 돈의 10분의 9를 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지 않아야 해.
돈은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다네. 이 돈이 앞으로 자랄 돈나무의 씨앗이지. 돈나무는 일찍 심으면 심을수록 더 빨리 자라난다네. 성실하고 꾸준하게 10분의 1을 모으는 저축이라는 비료와 물로 돈나무는 반드시 크게 자랄 걸세. 알가미 씨는 이렇게 말하고 필사본을 들고 가버렸어. 이후에도 일가미 씨는 꾸준히 찾아와 아르카드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의 10분의 1을 모으면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돈을 노예로 만들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지혜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절차와 방법, 법칙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 존 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존 리 역시 이 책 혹은 파생된 책을 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길의 첫걸음은 독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고 혹은 고전을 읽지 않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과 불법, 그리고 행운을 만나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의 가르침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문제는 실천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과 불법에 의지하지 않고 운에 기대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물론 소화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실행력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다음 부자 되는 방법 2편 책 불멸의 지혜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